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한국에 있을 때 투잡, 쓰리잡을 뛰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그 당시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 후에 월, 수, 금 아르바이트를 또 뛰었고, 이제 토요일에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쓰리잡 체제를 구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쓰리잡을 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경매에 꽂혀 있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재테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경매가 좀 절차가 복잡하고 피곤하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에 빠져서 그때 경매에 제가 좀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이제 경매 학원에 다녔어요. 국비 지원으로 경매 학원에 다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중기청 대출 자격을 유지를 하려면 1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물론 상가용, 아무튼 비주거용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애매한 걸 싫어해가지고 일단 오피스텔도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거용으로 경매 물건을 취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 상가를 찾게 되었어요. 이 중기청 요건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상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가 경매에 이제 엄청 열심히 찾아보게 됩니다, 정보를. 그런데 지방에 그 당시에 제 눈에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역세권이고 또 공공기관, 공기업, 관공서 이런 안정적인 직장들도 많고 오피스텔이고, 대신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상가였어요.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상가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오피스텔이 생길 예정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건물에 경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그 물건이 또 있는 거예요. 가격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경매보다는 매매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아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분이랑 같이 물건을 보게 됐죠. 근데 문제는 제가 꼼꼼하게 따져봤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가인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뭐 공실률도 따져보고 난방 공급 방식도 따져보고 이제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얼마나 청구되어 있는지 한 6개월 정도 뽑아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찾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냥 뭔가 투자를 했다, 난 투자를 했다, 여기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그때도 그랬죠.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했죠. 그냥 단지 이 부동산 물건을 취득했다라는 이런 이상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또 공인중개사분이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이 물건의 장점 어쩌고 저쩌고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리고 공실이지만 되게 깔끔하고 평수도 괜찮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한 10평, 12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원래 3,500인데 3,300에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한 3,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 사실 이것도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리다가 계약하러 가는 당일 이제 지방이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나 사실 오늘 상가 계약하러 가는 길이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도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뭘 잘 알아보고 했냐? 가지 말아라. 너는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랬냐? 어떻냐? 저떻냐? 그냥 가지 마라. 아빠가 그냥 보증금 그냥 줄 테니까 보증금 날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 마라. 엄청 잔소리와 이제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그냥 결국 갔죠. 그래서 기어이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을 하러 지방으로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되게 경미한 사고였어요. 살짝 충돌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잠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도로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게 계약을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로 알고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래도 결국 기어이 지방에 가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코 결국엔 그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 다가올 고통을 모른 채 저는 스스로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해냈다라는 자아 도취에 빠져버린 거죠. 바보 같죠?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가가 공실이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세입자가 구해질 줄 알았어요. 진짜 바보 같죠? 저도 되게 스스로 멍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로 세입자가 구해질 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계속 안 구해지는 거예요. 3개월이 넘도록.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출 안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고 이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이용을 했는데 계속 공실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대출 이자는 나가지, 중기청 이제 이자는 나가지, 지금 살고 있는 집 관리비는 나가지, 지출이 너무 빠듯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때 부동산한테 듣기로는 관리비가 한 20-3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중앙 공급 난방 방식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지하 상가다 보니까 전체를 틀어야 되고 전체를 꺼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여름 이렇게 뭔가 특수한 계절에는 관리비가 막 6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잘 알아보지 못한 제 탓이죠.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긴 한데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이 뭐 대출 이자든 마이너스 통장 이자든 관리비든 뭔가 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잡을 알아보고 토요일에도 일을 구해서 쓰리잡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했고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무대뽀로 투잡 쓰리잡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2년을 투잡 쓰리잡 체제를 유지하면서 살았고 그 상가가 세입자를 구하긴 했어요. 구하긴 했는데 결국 그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세입자 때문에 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가는 거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별거 아니죠? 별 얘기 아니죠? 네, 아무튼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